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아직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마다 들락날락하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간 부분들을 많이 깎아먹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좌 상황도 괜찮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아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급은 다시 매도 우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매수한 거에 한 절반 정도 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수급에 이런 어떤 매도 국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정 국면을 보이게 되면 지수가 다시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늦지막히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가 됐죠.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글쎄요. 액면 분할 이후에 잠깐 반짝하는 경우도 있어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2550에서 265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쪽으로 어제처럼 올라서게 되면 2650에서 27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지지선으로 하고 넘어갈 것이냐, 어제 아일랜드 갭 이야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갭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650 정도가 중요한 저점 포인트. 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서 놀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하게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서 있게 되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위쪽에서 하는 게 나중에 반등 나오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인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도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를 크게 확장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만약에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네, 다른 종목들 오늘도 보면 밸류업 쪽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움직임으로 다시 시장을 받쳐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한 5% 올라가고 오늘 한 2~3% 내려가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네, 잘 버텨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제 2% 올라가고 오늘 1% 내려가는 거니까 시장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계좌가 조금 내려가 있겠지만 어제 오늘 합치게 되면 여전히 네, 상승 구간이 유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현재로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급하게 떠가지고 움직여서 쭉 진행되니까 약간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면 좀 애매한 구간들인데 지금 라인 때는 내려서 시작했죠. 옆으로 쭉 눕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등이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도 역시 지켜보다가 오후에 방향이 결정되면 그럴 때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변동성 굉장히 심한 편이라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올 때는 네,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줄어들거든요. 변동성은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공방전이 일어날 때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진정되면 그때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자, 오전은 조금 여유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현재로서는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가요. 11시 넘어가면서 지지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매도하지 않겠어요 라는 부분들. 만약에 이게 올라서게 된다면 오후에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조금 내려가 있지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오후에 매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들고 가시거나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어쨌건 뭐 지금은 매도할 만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 매도가 좀 많습니다. 쏟아진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다 프로딩딩한데요. 자, 뭐가 올라가죠? 자, KB금융이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나 떨어졌어요. 어제 5%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쪽
포인트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하고 비슷한 형태의 지지선을 가지고 있지만 모양새는 조금 다르죠. 데드크로스가 이미 진행된 모습이고 여기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다가 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 데드크로스 진행시켜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횡보 흐름.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데드가 나오면 아래쪽 지지선에서 무조건 횡보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골드크로스가 다시 나올 때까지. 요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음번 골드크로스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횡보가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법칙 같은 거라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빠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크게 갑자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재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SK하이닉스 영업이익 2조 8천억 나왔잖아요. 예상치에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느낌의 추가적으로 예상하는 부분들을 또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 일 없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제 뭐 엔비디아가 좀 다시 떨어진 모습들이 좀 약세를 유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떨어지는 거하고 뭐 그렇게까지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네. 어제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이게 저점 지지 잡는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이 원래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실적이 지금 적자, 네, 사실상 적자, 요 이야기가 아침에 해드렸던 건데, 요게 나왔네요. 네. 적자가 굉장히 컸겠네. 세액공제 빼면, 이게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면 부담이 되겠죠. 이게 실적 때문에 빠진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쪽도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냥,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2차전지 쪽 내리는 모습이고, 현대 모비스만 지금 좀 잘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요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가면서 뚫어주는 모습이라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게 볼 것은 뭐냐면, 기아나, 또는 현대차, EUB, 현대차 이런 애들 어떻게 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더 올라갔잖아요. 현대모비스만 안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를 볼 때도 현대모비스 미워하실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을 좋아해야 되겠죠. 자, 은행주도 반등씩 조금 있었고요. 오늘 큰 반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위협적이진 않고요. 한국전력도 다시 슬슬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저점권 유지가 잘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에코프로 오늘 좀 떨어졌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올라가 있죠. 가격은 11만원. 싸다는 어떤 착각 있죠. 네, 이거 지금 50만원대였는데 싸다는 착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트는 바뀌지 않았어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싸졌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확실히 드러나죠. 150만원 50만원이면 잘 모르겠는데 30만원 10만원 하니까 야 이게 많이 내리긴 했구나 이런 느낌들. 반토막도 더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이 내리긴 했구나. 근데 아직도 더 위험하구나 라는 느낌들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네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HLB, 알테오젠 뭐 이런 등등등 그냥 보합이죠. 네, 대부분 다 보합이고 어제 조금 올라가는 척 했었던 종목들도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참고도 하시면 되고 당장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나 네 그다음에 동지세미킴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워닝 IPS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가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네 단계적으로 바닥 잡고 올라가지만 위쪽에 저항대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아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은 먼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내용들은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지금 걱정할 게 없죠. 삼전 하이닉스가 조금 내려갔다 뿐인데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
일단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437개 상승, 431개 하락. 뭐 어디가 더 우세한지 모릅니다. 네, 근데 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576개 상승, 947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은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지수 낙폭은 코스피가 훨씬 더 커요. 3전 하이닉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 종목 보시면 코스닥 오늘 아직 상한가가 없네요. 그래서 ETF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한 10개, 예, 15개 정도, 그 정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약하네요. 네, 8%짜리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약한 상황이고, 상승 포인트 보니까 1.73밖에 안 나왔다. 약간, 네,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락을 좀 했을 것 같죠? 네. 자, 여기 보시면 10% 이상 하락한 건 대부분 ETF,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텔, 이거 무섭게 떨어진다. 윌링스,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이고요. 오늘 낙폭은 2.09.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0.3에서 0.5 정도 나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가 되지 않으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은 DIT, 네. DIT, 현대중공업, DIT 많이 올랐네? 네. DIT.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다 생각했네. 그래요? 네, DIT. 한양 디지털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올라가는구나. 네. 가는 것들은 또 잘 가네요. 네, KNJ 이런 것들 오늘 반등세 잘 나오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가네요. 그래서 LG이노텍도 어제에 이어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 STI 네, 등등등 해서 오늘은 이제 약간 중성주 위주로 많이들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하나오션 어제 좀 올라갔었던 거, 최근에 좀 올라갔던 것들 위주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매도가 좀 나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뭐 했을까요? 삼성전자 사고 있네요. 그죠? 네, 하이닉스는 좀 팔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어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약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매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크게, 문제시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삼성전자, 기아, 현대, 이런 쪽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군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코스닥 쪽에서 보면 에코프로 많이 팔고 있군요. 나오자마자 그냥 팔아치우는 모습이 있네요. DIT, 이런 것들, 뭐, 석유 관련주들,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은 이제 그런 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2차전지 쪽을 많이 팔고 있는 것 같다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를 다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네, 그래도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은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슬슬 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하고 싶어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 이제 흘러가는 대로 좀 지켜보시다가요. 분위기가 내 쪽으로 기울면 그럴 때 액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분봉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수급정은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횡보, 그러니까 아침에 변화가 크게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횡보할 때는요, 그 진정세가 일단 된 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내가 갈 길이 어디지? 해롱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거 정신 차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